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시간에는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진도를 나갈 건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막 엄청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서 진도를 막 엄청 빠르게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빠르게 나가지는 않을 거고 천천히 나가면서 이제 숙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드리는 걸로. 알겠죠? 저번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답 노트는 한 10문제 내외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본인이 틀린 게 한 5문제, 6문제밖에 안 돼. 그러면 각 오답에 대해서 2배수. 그러니까 하나에, 만약에 자기가 10번을 틀렸어. 그럼 그 10번을 변형을 해서 2문제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제 2배수로 만들어 드릴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좀 많이 틀렸어. 10개 넘게 틀렸어. 그럼 1배수만. 그냥 푼다. 그냥 변형 문제만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 틀린 거 고치는 건 당연히 그 책에다가 틀린 거 고치는 걸 하는 거고, 그리고 질문할 거 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오답 노트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천천히 진행을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그 다음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그 다음 뭐 켤레근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고, 쭉 넘어가셔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 뭐 이렇게 돼 있고 쭉 나와 있는데, 너네 전에 우리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웠던 거 기억나니? 기억 좀 나? 근각계수의 관계 어떻게 푸는 거 그 기억 좀 나? 우리가 사실 2차 방정식을 배웠죠. 그치? 그리고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 시험을 봤고, 그래서 똑같이 결국에는 방정식인 거거든. 2차든 3차든 4차든 결국엔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는 건 어떤 식이 있고 거기다가 는 0을 붙이면 걔가 방정식이 되는 거였지. 맞죠?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방정식은 결국 뭐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치, 근 또는 해를 구하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 2차 방정식에서 뭐 어떤 2차 방정식이든 간에 뭐부터 해야 된다? 인수분해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어? 근해공식. 세 번째가 판별식. 네 번째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4개밖에 없었어, 2차 방정식은.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야. 그럼 첫 번째 똑같아.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끝이야.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689번에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이라는 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인수분해 하겠죠? 3차 방정식이네?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하니? 조립제법으로 하죠. 맞지? 그럼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써놓고 조립제법 뭐로 될까? 1로 되겠죠. 왜? 전체 합이 0이기 때문에 1로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2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결론, 얘를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첫 번째 1이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1, 세 번째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얘가 0이다. 그럼 x는 뭐가 나오는 거야?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다 해서 3개의 근이 나오는 거야. 왜 근이 3개겠어? 몇 차 방정식이니까?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인 거야. 그럼 4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도 근이 2개였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있을 거라고.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방금 했던 거 뭐다?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첫 번째 경우, 가장 쉬운 경우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느냐?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될 때가 있고 얘가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뭔 소리냐면 내가 얘를 인수분해를 했어. 이런 식으로. 그 첫 번째 건 된 거야. 근데 두 번째 여기 남는 2차식 있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근데 우린 근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 두 개가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쳐볼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됐어. 예를 들어서 x-1 곱하기 뒤에 걸 봤더니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2차 방정식의 풀인 거야. 이해가? 얘는 그냥 x는 1에서 끝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게 뭐야? 근해 공식을 쓰든 판별식을 쓰든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든 그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고 결국에는 3차 방정식에서는 그게 핵심이다. 이렇게 괜찮니? 이게 3차 방정식에 대한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4차 방정식도 배우고 있거든? 맞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배우고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4차 방정식도 1차 4개로 인수분해되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데 이거 말고 뭐도 있겠어?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 될 때가 있을 거고 2차 곱하기 2차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때도 있을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치? 왜? 얘네들은 2차 방정식으로 풀이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경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없어. 무조건 돼. 왜냐면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이 방법이 교육과정상 존재하지 않아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 보시면 되고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계수의 관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한 번 더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이제 간단한 개념 설명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던 애들이니까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같이 풀어봤으니까 692번 4차 방정식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4차 방정식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얘에 대해서 두허근 알파 베타를 한번 구해보래. 두허근 알파 베타. 일단 허근을 구하라고 하든 실근을 구하라고 하든 결국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고 4차 방정식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쟤를 계산해보시면 1, 그 다음 0 꼭 써야 돼. 맞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어놓고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뭐로 될까요? 마이너스 1로 되죠? 왜? 한 칸씩 띄어서 더해봐. 요렇게 다 더하면 몇이고? 마이너스 3이고 요렇게 더해도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무조건 될 거다. 그럼 마이너스 1로 될 거니까 써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 이렇게 될 거고 또 또 2로 되죠. 2로 돼요. 그래서 2 해보면 2, 1, 2, 1, 2, 1, 2,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두 근은 무슨 근이 되는 거고? 실근이 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근은 무슨 근이 되겠어? 허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결국 우리는 뭘 활용해야 된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쟤를 인수분해를 하겠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건데 우리는 허근을 봐야 되니까 얘를 보겠다는 거고 그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여라. 뭐 활용하라는 거야? 근과계수의 관계 활용하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일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일 거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형태를 띠게 될 거고 그럼 대입을 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대입하면 1이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없죠. 이런 식으로 결국 4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넘어가셔서 유형 2번에 공통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이래. 그럼 어떻게 풀 거야? 그쵸, 치환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를 치환을 하셔서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 다
그런 식으로 공통 부분을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는 건데 넘어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693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693번 위에 얘는 일단은 아마 해설지에는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방식이 적혀 있을 거고 그 외에 한 가지를 더 알아두시는 게 좋아서 하나는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해설지에 적혀 있는 걸로 풀어드릴게요. 일단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쟤를 뭐 델타라고 읽는데 뭐 읽는 건 상관없어. 제가 있다. 그래서 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에 대한 근을 먼저 구하겠죠. 그치? 그럼 쟤에 대한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라고 적어놓고 이거 인수분해 뭐로 되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돼요. 일단 마이너스 1 해보면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12, 12, 0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또 뭐로 되니? (2로) 되나요? 2로? 1, 2, 5, 10, 6, 12, 0 이렇게 또 이 마지막 인수분해 2, 3 해서 인수분해 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전부 다 나오지. 그래서 집어넣으셔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뒤에 가서 얘를 가지고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활용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어차피 내근이 얘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은 내근이 얘라는 건 얘로 인수분해가 이미 된다라는 소린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를 내가 인수분해 했을 때 이 식 전체를 인수분해를 해봤을 때 뭐로 된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린 거야. 내 근이 쟤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이런 거 기억나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가 있어. 근데 얘가 1을 근으로 가져. 그럼 얘는 무조건 뭐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기억나? 그래야 1 넣었을 때 0이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식이 이 4차식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근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야? 같은 식, 즉 항등식인 거야. 따라오셨나요? 그럼 얘 보고 얘 봐봐. 그냥 x에 뭐 들어간 거야? 1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x에 1 집어넣는 거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답이에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따라오셨나요? 이렇게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일단 나와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뒤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 풀 때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697번에 이제 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봤잖아. 맞죠? 697번은 상이라고는 돼 있지만 우리 그 개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상수의 합이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치환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 3번에 보기차식인데 주민아 보기차식 인수분해 기억나? 어떻게 하는 거야? x 4제곱이랑 그치 x 4제곱이랑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합차 공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어떤 경우에? 이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뭔 소리야? 여기 지금 1, 4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방금 얘기했던 4차식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가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고? x는? 뿔마이. 맞죠? 여기서 나오는 x는? 뿔마? 2에서 그냥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얘는 별거 아니지. 얘는 별거 아니고 그러면 내가 계속 풀면 이제 슬슬 힘들어질 때가 됐으니까 701번 한번 풀어보세요. 701번.
왜 이렇게 좋았어? 공부하려고? 뭐 하고 있어? 아, 확통숙제. 아니 수원이 없으니까 저는 수원? 수원이 왜 없어? 아니 숙제가 없어. 아, 수원 숙제가 없으니까. 좋네.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치인데. 안 풀리니? 인수분해 했어? 인수분해 했어. 이놈아, 중간고사 범인데 못하면 어떡해. 보기 짜시 인수분해. 그럼 미연이가 대답해봐. x 4제곱이 있고 그 다음 뒤에 플러스 36이 있어. 그럼 요 사이엔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기억나 이제? 지금 우리 시험 본 지 일주일 만에 모든 기억을 날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와야 되니, 주민아? 12. 그치? 플러스 12x제곱이 있고 뒤에 뭐가 생겨? 그럼 마이너스 9x제곱이 생기는 거죠? 왜? 여기가 3x제곱이니까. 그러면 이거 쭉 인수분해하면 뭐 나와? x제곱에 플러스 3x. 그치? 플러스 3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나오고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라는 애가 나오겠지. 그런데 잘 봐.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4차 방정식인데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그게 2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얘 따로 2차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그럼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잘라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 거고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을 감마와 델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역수의 합이죠. 이거 어떻게 구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통분해서 구하죠. 그럼 뭐 하면 돼?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대입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근각계수의 관계 써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다. 주민이 어디서 막혔니? 저거 식 바꾸는 거 못했어요. 뭐 이거? 거기까지. 여기까지 해놓고 얘를 근각계수의 관계를 못 떠올렸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로 완벽하게 1차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2차로 중간에 끊기면 2차 방정식으로 푼다 생각해. 알겠지? 그럼 2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푸는 거냐? 지금처럼 통분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로 푸는 거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02번 같은 경우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건데 결국에는 인수분해를 해놓고 그 다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시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얘가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 얘가 a제곱 플러스 3a지. 그럼 a로 묶으면 a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상수항이. 맞죠? 그러니까 얘가 a 플러스 3 써놓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인수분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산하시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근 구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됐죠? 그 다음에 유형 4번에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꼴이라고 부르니? 전에 한번 내가 지나가면서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런 꼴 A, B, C, B, A 무슨 꼴? 대칭꼴 또는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대칭형이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혹시나 이제 너네가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번 중간고사 때도 조금 이제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 애매한 정도의 문제들을 이제 프린트나 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보니까 학교 프린트에서 다루고 있고 학교에서도 조금씩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얘만 하는 걸로 할게요. 얘만 대표 문제만.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 보시면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그 다음이 5, 그 다음 마이너스 4, 5, 1. 그러니까 개수가 대칭형이지.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외워버려. 개수가 대칭형인 식이 나오면 x제곱으로 전체를 묶으시면 됩니다. x제곱으로. 알겠지? 그래서 x제곱으로 전체를 묶으면 x 4제곱은 x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세제곱은 5x가 될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4x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5x는 x분의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괜찮니? 그랬을 때 곱하면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진 이유인데 뭐냐면 어떤 식이 있고 어떤 식이 있는데 둘을 곱했을 때 0이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해? 앞에가 0이다 또는 뒤에가 0이다 이렇게 배우지. 맞지? 그럼 앞에가 0이다는 x가 몇이다야? x가 0이다지. 근데 실제로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 돼? 그러니까 이상해지지. 우리는 뭐 특별한 거 없어. 그냥 x제곱으로 묶었을 뿐이야. 근데 묶었더니 뭐가? x가 0이다가 근이 돼버려. 근데 실제로 넣어보면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이런 경우가 생겨? x가 만약에 0이면 얘가 뭐가 돼? 분모가 0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0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와 여기서의 조건이 충돌을 하는 거야. 얘는 0이어도 돼. 근데 여기선 0이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정확히 하려면 개념적으로 정확히 수학적으로 그걸 정확히 설명하려면 우리가 수2에서 배우는 너네 기준으로는 미적분에서 배우는 2학년 때 미적분에서 배우는 무한대라는 개념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워야 설명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그거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알아두세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형이 나오면 x제곱으로 그냥 묶어버려라. 그러고 나서 얘를 보지 마시고 이 뒤에 것만 보세요. 뒤에 것만. 뒤에 것만 보면 어떤 식으로 묶이느냐? 요렇게가 묶여. 똑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우리 곱셈공식 변형해서 어떻게 묶여?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어요. 괜찮아? 그 다음 얘네 둘은 5로 묶으면 5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묶이죠. 그럼 그 상태로 뭐로? 얘를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뭐가 되느냐? t제곱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 5t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바뀐다. 그럼 결론 얘는 1, 6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결국 t는 t 즉 x 플러스 x분의 1은 1이거나 마이너스 6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할 거다.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식 또는 이식은 풀 수 있죠. 양변에 x 곱해서 다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이 정도만 대표 문제는 한 번씩 그래도 풀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학교에서 얘를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너네가 그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저번에 이제 상담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뭐 중간고사는 끝났고요. 중간고사는 끝났고 뭐 중간고사 결과를 가지고 너무 막 멘탈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어차피 힘들어해도 변하는 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잘 보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성적표를 뭐 받으면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올 수 있거든. 애들의 수준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애들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애들이 전체적으로 잘하는데 내가 못 봤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반대 상황이면 생각보다 등급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 고등학교는 등급이 기준이에요. 점수가 기준이 아니야. 결국 등급이 기준인 거니까 그 등급 나올 때까지는 너무 이제 속상해하지 말고 이미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등급 나오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등급 컷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아와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맞아야 등급이 올라가는지 뭐 3등급에서 2등급이 되든 2등급에서 1등급이 되든 뭐든 간에 등급을 올리기 위해선 대략 몇 점 정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이제 계산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런 거 꼭 알아오시고 그 다음에 학교 수행평가나 그런 거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청을 하시고요. 알겠죠? 결국 수행평가도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연아 힘들어? 푹 쉬었잖아 우리 연휴 동안. 응? 연휴 동안 뭐 했어? 놀았지?
펑펑 놀았지. 시험도 끝났겠다. 펑펑 놀아서 힘든 거야 지금? 오랜만에 학교 가니까 힘들지? 좀만 정신 차리고 봅시다. 유형 5번에 근이 주어진 3, 4차 방정식인데 조금 이제 우리가 기억을 앞으로 되살려서 앞으로 돌아가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그치. 또는 어떻게도 풀 수 있다? 인수분해로도 풀 수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a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서 x는 2가 근이래.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하면 a가 나와. 맞지? 그렇게도 풀 수 있지만 나중을 위해서 뭐도 기억하라 그랬냐면 x는 2가 근으로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다시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도 된다고. 그러면 이 뒤에 얘가 2차식이니까 여긴 뭐가 있을 거고?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가 2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지. 그치? 근데 우린 여기 플러스 2x지.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4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a가 마이너스 8일 것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근데 사실 2차 방정식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크게 선호하진 않아. 왜? 대입하면 쉽게 나오거든. 근데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변합니다. 알겠죠? 왜?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지수가 많아져. 그러다 보니까 직접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문제도 얘 한 근이 x는 3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다. 해서 이제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미지수가 k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으니까 뭘 하자?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뭐로 한다? 조립제법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 조립제법 한번 써보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9 써놓고 얘가 근을 뭐로 갔기 때문에 뭐를 근으로 갔기 때문에 3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3으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3으로 인수분해 해보시면 1 3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 곱하시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1 그 다음에 3 곱하시면 맞죠? 나 제대로 쓴 거 맞지? 3 곱하시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33 해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6k 플러스 24가 이렇게 되는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이 마지막 숫자가 몇이란 소리다? 0이란 소리다. 즉 k는 4란 소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k에다 4를 집어넣으시면 x 제곱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에 4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그럼 뭐가 나온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나온다. 그래서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답이 5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직접 인수분해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9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푸는 건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푸는 건지를. 답지에서도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건데 뭔 소리냐면 얘의 한 근이 알파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소리겠죠. 근이기 때문에. 그럼 집어넣어보면 a 알파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에 플러스 c 알파에 플러스 d는 0이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얘는 맞는 말이고 그걸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풀어봐라 라는 건데 그럼 기억을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는 얘의 근이다 라는 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라는 소리죠. 맞지? 그러면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플러스 d는 0이다가 돼. 얘랑 비교해봐. 얘는 맞는 말이야. 지금 여기가 플러스 d가 아니라 마이너스 d죠. 얘는 맞는 말이야. 얘와 얘를 비교해봐. 어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지.
그럼 0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0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야. 원래 정석은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내가 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냐면 x제곱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할 건데 내가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거야.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건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애를 보고 싶어. 즉 x가 몇만큼 커졌으면 좋겠어? 1만큼 커졌으면 좋겠어. 그럼 요 x를 뭐로 바꾸면 돼? x를 1만큼 키우고 싶으니까 여기에 있는 x를 뭐로 바꾸면 돼? x 마이너스 1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반대로. 이렇게. x를 x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된다. 왜? 얘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1과 마이너스 1이 없어지면서 얘로 바뀌지. 그러니까 그걸 노리는 거야. 다시 알파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잖아 결국엔. 그럼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국 알파 제곱.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미연아 정신 차리고.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근을 1만큼 키우고 싶다. 그럼 반대로 x는 뭘 하면 된다? 1만큼 빼면 된다. 한 번 더. 그러면 이번에는 근을 알파에서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근을 마이너스를 붙이고 싶어. 그럼 x에 뭘 하면 돼? 똑같이 x에다가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돼. 그래서 x에 마이너스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면서 원래대로 돌아온다. 괜찮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는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바꾸고 싶어. 즉 x를 역수를 하고 싶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역수를 하면 돼. x를 x제곱이니까 x분의 1의 제곱으로 바꾸고 2x니까 x분의 2로 바꾸고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렇게 써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항상 근을 바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잘 봐. 마이너스 알파래. 뭐 붙인 거야? 마이너스 붙인 거야. 디귿부터 보면 얘는 알파분의 1이래. 뭐 한 거야? 역수한 거야. 얘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래. 그럼 뭐 한 거야? 역수도 하고 마이너스도 붙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변형을 해볼게. 이 성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자 봐봐. ax세제곱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d는 0이라는 애가 있다. 근데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로 즉 뭐를 붙이겠다? 마이너스를 붙이겠다. 마이너스 붙이겠다. 그럼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x에도 똑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x에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a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얘를 정리하시면 뭐가 된다? ax 마이너스 ax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맞나요? 마이너스 bx 제곱에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d라는 애가 된다. 그리고 얘가 는 결국 0일 것이다. 방정식이니까. 그럼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여기다 뭘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얘도 보자. 얘. 디귿 먼저 볼게요. 얘는 역수니까 뭐 하면 돼? 얘를 역수하면 된다고. 그럼 역수해서 써보면 x 세제곱 분의 a. 맞죠? a는 그대로 둬야 돼.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분의 b 플러스 x분의 c 플러스 d라는 애가 있는데 x가 분모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전부 다 x 세제곱을 곱해버릴 거야. 그럼 x 세제곱을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d죠? 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d x 세제곱 x 세제곱 곱하면 플러스 c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 x 그 다음에 여기다 x 세제곱 곱하면 플러스 a는 0이다로 바뀐다고. 그럼 얘와 얘 비교해봐. 뭐만 바뀐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직접 다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됐니?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6번에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를 쭉 한번 보시면 결국에 얘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 2개였어. 그래서 그 2개의 종류가 총 몇 가지였니? 총 3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거를 판별식 가지고 풀었어요. 2차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그 3가지 종류가 뭐였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번째는 중근,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3가지 종류였는데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떤 근이 있겠느냐? 일단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종류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올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감마가 3개가 있다. 그럼 그 반대로 서로 다른 세 무슨 근? 허근이 나올 수 있을까? 세 실근이 가능하니까 세 허근도 가능할까?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은 항상 뭐의 형태로 존재한다? 허근은 항상 뭐의 형태로? 항상 무슨 복소수? 켤레 복소수. 켤레근의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허근은 항상. 걔가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방정식은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허근은 항상 켤레의 형태로, 즉 2개가 한 쌍이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잖아. 그러면 3개 다 허근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에. 그럼 결국 뭐야? 2개는 허근이고 하나는 실근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얘의 반대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의 반대가 서로 다른 세 허근이다. 이게 아니라 한 실근과 두 허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실근과 중근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중근을 갖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가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알파, 베타가 같아도 중근인 거고 왜? 중근은 근이 중복이 되면 돼. 그게 2개든 3개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같아도 중근이고 알파, 감마가 같아도 중근이고 베타, 감마가 같아도 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중근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그거를 갖도록 하는 그 중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 건데 결국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니까 뭐부터? 3차 방정식의 근에 대한 문제는 일단 뭐부터? 인수분해부터 하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 다음을 생각하자 라는 거라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중간에 0을 써야죠. X제곱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0 그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그 다음 마지막 2K 있고 얘가 뭐로 되겠니? 뭐로 되겠어? 다 더했을 때 0이니까 1로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에서 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K라는 애로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근을 1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중근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같을 수 있지. 또 요렇게 같을 수 있죠. 또 요렇게 같을 수 있지. 총 3가지 경우가 있어. 그럼 첫 번째 알파와 1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알파와 1이 같다라는 건 알파가 1이란 소리죠. 그치? 그럼 알파가 1이야. 근데 알파라는 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럼 알파가 1이라는 건 1을 어디다 넣으면? 여기다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가?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으면 1 마이너스 2K니까 결국 뭐가 나온다? 2 마이너스 2K가 나오고 그게 0일 때다. 그러니까 K는 몇일 때다? K가 1일 때다.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1과 베타가 같을 수도 있다고? 그 말은 베타가 몇이란 소리야? 베타가 1이란 소리야. 근데 베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럼 또 뭐 하면 돼? 1을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그러면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오겠지. 그럼 굳이 두 번째 건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과 알파가 같든 1과 베타가 같든 결국 같은 결과값이 나와. 그러니까 하나만 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알파와 베타가 같은 거야. 근데 알파, 베타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얘는 무슨 근이라고 부르겠어? 이 둘이 같으면 중근이라고 부르겠죠.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은 뭐로 풀어? 판별식으로 푼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8k가 0인 거고, 그럼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여라. 더하면 8분의 7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중근이 원래는 크게 세 가지지만 어차피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로 같을 때와 얘네들이 중근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712번 우리 2차 방정식에서 풀었던 문제거든. 거기에 그냥 그게 3차 방정식으로 바뀐 것 뿐이니까 7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미연 정신 차리고 712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었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수분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7번에 근각계수의 관계 있고, 그 다음 유형 8번에 3차 방정식의 작성까지 있는데 오늘은 유형 8번까지만 할 거야. 유형 8번까지만 할 거니까 좀만 집중해서 미연아, 좀만. 마지막 유형 2개 남았으니까 그 2개만 먼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건데, 왜냐면 이제 켤레근이랑 그 다음 시간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오메가라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항상 묶어서 진행을 해야 돼서 일단 오늘 근각계수의 관계랑 식작성까지 할 건데, 보시면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우리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똑같이 풀었어.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는 0이라는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 그런데 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다? 앞에 최고차항의 수 a에 x-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다. 그랬을 때 얘를 다 전개를 해보면 뭐 이제 문제가 식이 만들어졌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어떤 3차 방정식 이번에는 ax 세제곱에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cx에 플러스 d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갖겠대.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최고차항에서 a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래 놓고 얘를 다 전개를 해보니 어떻게 되더라?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 제곱에 플러스의 알파 베타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의 x에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로 인수분해가 다시 전개가 되더라. 얘를 다 전개해보니. 그러면 결국에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인 거야? 다른 식인 거야? 같은 식이겠죠. 왜? 얘가 얘로 인수분해 된다. 그 말은 이 말이다. 얘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얘다. 결국 요 세 개의 식은 전부 다 같은 식이 된다. 이 말이지. 그럼 얘와 얘는 같은 식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와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와 여기 나오는 플러스 b라는 애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또 c와 얘, d와 얘 또 다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근각계수의 관계 공식을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더라?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요.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라고 부르고 얘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다. 됐나요? 근데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결국 언제 쓰는 거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쓰는 거다. 그럼 문제 보자. 얘. 인수분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야 문제가 성립하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풀 때는 이제 인수분해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써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몇인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몇인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인 거고 마지막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4일 것이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풀어봐라 라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어? 첫 번째로 얘를 다 전개하는 거야. 얘를 그냥 통으로 다 전개를 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문제가 풀린다.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가장 미련한 방법이죠. 두 번째 기억나는 거 뭐 있니? 첫 번째 방법대로는 우리가 결국 안 풀게 될 거고 두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마이너스 2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볼 수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볼 수 있고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수 있고 감마 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라고 볼 수 있다. 그럼 얘네들을 요 세 개를 이제는 전개를 하면 된다. 요 세 개를 전개한다라고 치면 이 두 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두 개부터. 요 두 개부터 한번 전개를 해보면 4에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 또 요렇게 전개해볼게. 요렇게 전개해서 옆에다가 써보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4베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감마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2에 마이너스이네요.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에 베타 감마 마이너스 2에 감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그다음 마지막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 전개해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예, 마이너스 8은 그대로 두시고 요만큼은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얘가 되는 거고 요만큼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얘가 되는 거고 마지막 얘는 그냥 대입하시면 답인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서 얘기했던 거. 결국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앞에서 요거 기억나? 준민아, 고개 들고. 요거 기억나?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마라는 애가 나왔어. 그럼 결국 이 식에다 뭐 집어넣은 거라고? 1 집어넣은 거라고. 뭐가 달라? 마이너스 2로 바뀐 거 말고. 맞죠? 답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시면 끝이에요. 이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하는 게 이제 가장 보편화된 방법이고 해설지엔 그렇게 써져 있을 건데 우리가 얘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왜? 우리는 계산을 줄여야 되니까. 이게 너네가 이제 시험을 봐와서 알겠지만 시간이 부족해요. 시험 보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무작정 계산을 빨리 하자니 계산이 틀리죠. 그치? 그치? 그럼 시간이 부족해서 계산을 빨리 하면 이제는 계산 실수라는 게 나와. 계산 실수 안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럼 결론적으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과정을 줄여야 돼. 계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계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줄이셔야 돼요. 근데 그 계산 과정을 줄이는 건 사실 좀 어려워. 그래서 내가 계산 과정을 줄이는 방법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1차적으로 요 풀이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풀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어차피 우리가 항등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특히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에서 많이 활용을 하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715번 같은 건 그냥 통분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 716번도 문제를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7번에 이런 거 기억나? 우리 2차 방정식에서도 이런 거 배웠었는데 세근의 b가 1대 2대 4래.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두는 거야? 그럼 뭐라고 두는 거야? 알파, 2알파, 4알파로 두고 근각계수의 관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718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그냥 우리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넘어가기 전에 716번 한번 풀어보세요. 716번.
풀려? 미연이는 어떻게 풀고 있어? 그 알파 베타 감마 단거가 마이너스 A분의 D잖아요. 그거에서 풀고 있는데 구하는 값이랑 세근의 이거가 달라가지고. 안 풀려? 준민이는 네. 못 풀고 있어? 풀어주길 잘했구나. 봐봐. 세근이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현아, 너가 말한 게 뭔 소리인지 내가 이해는 했거든? 그러니까 이 말 아니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거는 얘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야. 근데 얘는 지금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그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플러스 1이 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자리에 얘네들을 집어넣어줘야 돼. 뭔 소리냐면 잘 봐. 첫 번째, 세근의 합 알파 마이너스 4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감마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두 개씩 곱한 거.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는 거고, 마지막 세근의 곱. 세근의 곱은 알파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곱하기 감마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A분의 D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여기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개하면 뭔가 식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식이 쭉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제 쭉 전개를 하는 거야. 쭉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럼 쭉 전개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그게 가장 미련한 방식이라고. 그냥 무작정 다 전개해서 풀 수 있어. 근데 딱 봐봐. 얘를 다 전개해서 식 정리하고 얘 다 전개해서 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 너무 길잖아, 풀이가. 맞죠? 맞죠?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식을 변형을 해볼 거냐면 일단은 알파 마이너스 4를 내가 A로 치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을 B로 치환할 거고 감마 플러스 1을 C라고 내가 치환을 해볼게.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은 뭐로 바뀔까? 알파 마이너스 4가 A야. 그럼 여기다 몇을 더한 거야, 얘는? 3을 더한 거죠. 괜찮아? 베타 마이너스 1이 B야. 그러면 베타 플러스 2는 뭐로 바뀌어? B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마찬가지로 C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건 뭐다? 얘다. 얘다. 그럼 얘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7에 플러스 3에 AB, BC, CA에 플러스 9에 A, B, C에 플러스 A, B, C 만들어줘요. 괜찮아? 전개해보시면 그럼 얘는 뭐고? 얘들아? 얘는 뭐야? 지금 세 근이 A, B, C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 뭐다? 마이너스 a분의 d 1이다. 두 번째, 얘는 뭐야? 세근의 합이네. 세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 얘는 두 개씩 곱한 거네. 그럼 a분의 d 마이너스 5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치환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라는 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근이 알파, 베타, 감마처럼 딱 정형화된 근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뭔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걔를 치환해서 식을 변형을 해봐.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풀릴 거니까. 계산이 얘를 그냥 무작정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라는 사실 문제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8번에 3차 방정식의 작성인데 이거 앞에서 했던 거야. 봐봐. 719번.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근데 역수로 만들고 싶대. 그럼 x에 뭐 집어넣으면 된다고? x에 x분의 1 집어넣으면 답이라고요. 앞에서 했던 거죠. 한 번 더. 720번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에 1씩 더하고 싶대. 그럼 x에 뭘 하면 된다고? 1을 빼면 된다고. 원래대로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나를 생각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721번은 같이 보는 걸 할게요.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에서 봤던 건데 그러면 일단 오늘은 721번까지 수업을 할 거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719번이랑 720번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고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그 두 문제는. 그럼 일단 얘 보면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 px가 있는데 얘래. 우리 얘는 많이 봤잖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1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가 만약에 0이라면 px는 어떻게 쓸 수 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가 있다. 근데 여기가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붙여주시면 된다. 끝이에요. p1을 구하러 2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됐나요? 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719번이랑 720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빠르게 이 두 문제는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